지금 한국의 경제나 기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80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서 해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이 공무원 20만 명을 뽑아서 억지 일자리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 후 보장, 이 고용 이후에 30여 년 동안의 재정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인 것 같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시중에 쓸만한 알바 자리마저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많아져서 돈을 더 쓰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인 모양인데 임금을 너무 올리면 사람 자체를 안 뽑는 것이죠. 왜 이런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최저임금을 싱가포르처럼 자국민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도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살맛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한국은 물주 내지 봉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0여 년의 피땀 흘린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도 앞으로 가능한 수천조 단위의 미래 돈벌이를 하루아침에 폐기해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원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온 우리의 원전 기술로 벌어들일 돈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식이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원전 분야 전세계 초일류 기업 두산중공업이 자금이 어려워져서 공적 자금을 받아서 당분간 연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면서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기업체에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부분도 R&D 연구개발의 모든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시켜서 이들을 퇴근시키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구직이란 원래가 실험 과정에서 결과가 근무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밤샘 근무도 하고 융통성이 보통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이런 부분까지도 회귀를 한다는 것은 심지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경제 부양에 나서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행여나 혹시나 하면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입니다. 사실상 평등 경제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평등 경제가 결국은 기업 규제를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과도한 기업 규제 법안, 이것이 21대 거대 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한 경제, 자, 이 평등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을 규제하고 압박해서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못 살자. 아니죠. 잘 살자라고 의도하지만 실은 그거는 어느 순간에 가면 결국은 너도 나도 못 사는 쪽으로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평등한 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발상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여겨집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자 조선일보의 내용입니다. 투기 자본끼리 손을 잡으면 삼성 계열사보다 의결권이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만큼 경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재계를 큰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정부는 입법 형태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융단 폭격식으로 내놓고 있어서 반기업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향 평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두 다 결국은 못 사라지는 그런 평등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여 경제 활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경제의 ABC이고 상식입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싶고 기업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규제 정책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석수 비율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막혔던 규제 법안을 이번에는 180석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 식물화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반대도 힘으로 무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만으로도 이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 대공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러한 기업 규제 정책이 수없이 더 생긴다는데, 규제는 기업을 더 나락으로 몰고 갈 텐데, 기업가들의 사업 의욕을 꺾어버릴 텐데, 그렇다고 경제가 잘 되고 이 어려운 세계적 난국을 규제 정책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란 원래 획일화된 사고에 의해서, 관료주의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어느 곳으로든 날아가고 어떤 상상이라도 그 상상이 현실화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정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또 한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미 1년여를 감옥 생활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정권 들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경찰에 불려다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삼성을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삼성이 그렇게 나쁜 회사면 왜 자기 아들이 삼성에 취직하면 일가 친척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삼성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비중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건 입만 아픈 일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삼성이 오죽했으면 삼성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비명으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겠습니까?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이 연구와 개발과 새 상품의 기획에 온 힘을 쏟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막강하게 끌어올린 선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게 훈장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까지 삼성의 기업가적 의욕을 빼앗아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180여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상상하는 무슨 일인들, 무슨 법인들 밀어붙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처럼 정권의 타깃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국민연기금 같은 거대 공기금의 법조항을 바꿔가지고 의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날에는 삼성 같은 기업도 공기업이 되고, 삼성 대표이사 회장을 이재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바꿔버리고, 윤미향 같은 사람이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 삼성의 부회장이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돈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준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수십 개월까지 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나누어주는 그 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선심 정책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정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잘 살던 나라,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펑펑 쏟아지던 부자 나라,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회주의 정권들은 기업의 주리를 틉니다. 기업의 주리를 틀어서 세금을 거두고 국민들에게 그 돈으로 선심 베풀듯이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공짜로 뿌려주는 마약의 환각작용으로 이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몰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모든 회사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준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삥을 뜯으려고 몰려드는 정치인들에게 시달리던 기업인들은 해외로 사업체들을 이전해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금을 내줄 기업체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에서 재정이 악화된 사회주의 정권은 복지라는 이름의 마약마저 제때 공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가 하나 둘 사라지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도 찾기가 힘든 상황을 맞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외신 사진들은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웅변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여교사들이 이웃나라 스페인에 가서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판 인간극장의 스토리가 아직도 남의 얘기로 들리시는 것입니까? 김초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